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미용실에 이어 한인교회들까지 야외 예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할 방침입니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이 한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정국에서는 아시안 인종차별이 코로나 사태 이후 석 달 동안 2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총조사에서 서류미 비자를 제외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LA시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A시와 주 감사관을 지냈던 로라칙 전 감사국장이 LA 시의회에 불법 로비 간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타미 라소다 전 감독 전설이었습니다.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LA 시장에 이어 주 보건부 장관까지 추가 제한 조치를 또 시사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한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9,231명. 또다시 9,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주 전체 누적 확진자는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크 갤리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보다 엄격한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추가 확진자가 2,700명을 넘으며 높은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산세에 2차 봉쇄 명령이 곧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입원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990명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사망자까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41살 미만인 젊은 층의 확진자들이 폭증해 확진자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실내 영업 활동이 금지된 이후에 식당 그리고 이 미용실까지 야외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한인 교회들까지 야외 예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찬양팀이 야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야외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지사가 코로나 확산으로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교인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외 예배로 교체한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으로 율법을 성경 안에서 지키고 최대한으로 법을 지키면서 은혜가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침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찬양팀 앞에는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노약자에게 얼굴 가리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과 후 소독을 실시하고 곳곳에 세정제를 설치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축복 예식만 갖는 교회와 성당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승민들하고 얼굴을 보고 축복을 받고 또 가벼운 대화 같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서로 접촉은 전혀 없죠. 접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야외 예배로 교체하는 교회와 성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한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대량 생산과 실제 백신 접종은 언제쯤 가능할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조동찬 기자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운반체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속에 코로나19 유전자를 담아 주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피부 아래 섬유 조직에 닿으면 코로나19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시험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의 세계 최대 규모 임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5세에서 85세까지
참가자 1,077명에게 투여한 결과 1차 접종 한 달 후 91%, 그중 10명은 2차 접종했는데 전원에게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항체의 양은 회복기 코로나19 환자와 비슷했습니다. 항체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세포도 100% 활성화됐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두통, 피로감 등은 많은 사람에서 나타났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효과가 높으면서도 위험성이 적은 게 확인됐다고 했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약사는 올해 말까지 21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예정인데 임상에 참여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동맹 4개 국가에 우선 8억 회분을, 중저소득 국가에 13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내 제약사가 생산에 합류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국내 물량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이르면 내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을 거쳐서 실제로 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 결과가 잘 나온다면 내년 초에는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접종을 늦추지 않으려면 여러 종류의 국내외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국내 임상을 시작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에서 코로나 감염 비율이 가장 낮은 인종은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대학의 라티노 보건건강연구소는 인구 10만 명당 아시안 감염 비율은 33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태평양 섬 출신은 2,511명이나 됐습니다. 백인은 10만 명당 409명으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사망률은 백인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LA 다저스의 토미 라소다 전 감독 전설입니다. 그런데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건수는 지난 석 달 동안 2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타미 라소다 전 다저스 감독이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소다 전 감독은 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전설적인 명장으로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난 2018년 라소다 감독이 한국인 팬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라소다 감독이 한 팬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더니 한국이라고 하자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from where? Korea. Why don't you go back there?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라소다 감독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아시안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 건수가 2,100여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81건의 폭행 사건을 포함해 832건의 인종차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0명당 5명에서 10명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유행성 독감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릭 토너 교수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염력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염력 모두가 높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총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수류 미비자 수를 재배해야 한다는 대통령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의회 의석수를 대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미국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처럼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도 권한을 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구 총조사 센서스에 서류 미비자 인구수를 제외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비판은 즉각 이어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도 위헌적인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가세했습니다. 센서스는 장난감이 아니라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침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류 미비자 수를 인구 계산에서 제외해 투표지구를 공화당이 많은 백인 쪽에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하원 의석수와 선거구 확정에 반영됩니다. 학교와 병원 등 연방 서비스에 대한 예산 분배에도 이용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조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 다음 달 14일 마감되는 센서스 인구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시의회의 불법 로비는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 회계감사관을 역임했던 로라 칙 전 감사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LA 시의회 개혁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시의회는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로라 칙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 감사국장이 LA 시의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시의원 부정부패 사건도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re were at least 4 councilmen who were arrested or had 1.3 million in sexual harassment charges paid out of public money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is has been going on. 로라 칙 전 감사국장은 2001년까지 8년간 LA 시의원을 지내고 여성 최초로 LA시 회계감사관에 당선된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로라 칙 전 감사국장은 낡은 정치의 개혁을 위해 그레이스 유 후보 같은 참신한 인물이 LA 시의회에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needs to happen is a major culture change. And I feel very strongly that women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a different style, a different perspective to bring to the table that's been underrepresented. And that's grace. 그레이스 유 후보도 LA 시정부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시정부 윤리위원회와 회계감사국을 통해 정치인이나 후원금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감사부서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부패를 견제한다는 방안입니다. And we don't have to create a new entity. We have 2 wonderful departments that could actually take this role and run with it. And they are the City Ethics Department and also the City Controller's Office. 그레이스 유 LA 시의회 10지구 후보는 투명하고 깨끗한 시의회를 만들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 전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무려 3%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시장 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전국 식료품 가격이 3%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연평균 1% 오르는 것에 비해 3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농무부는 식료품 가격이 식품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켓에서 식재료 구입이 증가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육류 가공업체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공장 문을 닫은 것도 육류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올해 소고기 가격은 8%와 돼지고기는 4.5%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일과 야채 가격도 다른 식료품 가격과 함께 1%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7,500억 유로, 달러로는 8,6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
우리 돈 1,030조 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금 가운데 약 534조 원은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493조 원가량은 추후 상환해야 할 대출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금은 대규모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회원국 정상들은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90시간이 넘는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최대 위기에서 EU가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e suis convaincu que ce plan, ce budget sont de nature à répondre aux défis sanitaires, économiques et sociaux qui sont aujourd'hui les nôtres dans chacun de nos pays.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는 EU로부터 112조 원 상당의 보조금과 173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게 되는데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바닥까지 추락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릴 기회라며 환영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고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에 국제 유가 역시 배럴당 1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최근 나돌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설 혹은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군 재배치 자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선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 will say, though, when I took office, I was clear that I was go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 국방 전략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재할당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에스퍼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지만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 차원에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재선 성과용으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언제든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한국도 이제 군사 전용 목적의 통신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3, 2, 1, 0.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펠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펠컨 9과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지상 관제 센터와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Nico on time. Stage setup looks good. 2주쯤 뒤 목표 지점인 정지 궤도, 즉 항상 같은 자리에서 24시간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3개월가량 점검을 거쳐 우리 군이 인수하는데 전용 군사위성 보유는 세계에서 10번째가 됩니다. 발사 순간을 전하던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다소 과장된 반응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주의 신들은 하늘길을 열어라. 펠컨 9 나가신다. 아나시스 2 완벽하라. 그동안 군은 민군 공용 통신위성 무궁화 5호를 사용했습니다. 군사 전용이 아니어서 전파 교란 등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성과 비교해서 데이터 전송 용량이나 그다음에 적의 재밍 공격 등의 우리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아나시스 2호는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를 선택하면서 절충 교역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감시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 위성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한국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후보자의 대북 메시지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과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약식 회견에 나선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남북관계에 담대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물물 교환 방식의 이른바 작은 교역을 제안했습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북한의 생수나 맥주, 쌀과 약품은 유엔 제재 품목이 아니고 또 물물 교환은 대량의 현금이 오가지도 않으니까 제재 틀을 우회할 수 있단 겁니다. 남북 문제에 관한 통일부 주도성을 강조한 이 후보자는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교역을 중단하도록 한 우리 독자 제재 524 조치도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성도 알지만 대화 촉진을 위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연기하자는 희망도 거듭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후보자의 이딴 제안과 발언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한미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 금강산 관광 문제에 외교부 반응은 원론적이었고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해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물물 교역 제한이 제재와 무관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이 있었지만 축소와 연기 사이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석 달 동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건수가 무려 2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아마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토미 라소다 전 다저스 감독까지 한국인 팬에게 너 나라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예상보다 더 만연됐습니다. 참지 않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항하는 것, 인종차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종차별만큼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